철물점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웬만하면 주택가 많고 상가 많은 곳에 철물점이 있을 법도 한데 운동 삼아서 계속 골목골목 돌아다니는데 철물점이 안 보여서 내비게이션을 검색해 봤더니 몇 군데가 있어서 처음에 찍어서 갔더니 굉장히 큰 철물점이더라고요. 근데 일찍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갔더니 목적지까지 다다르니까 옛날에 있었던 자리인가봐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굳이 꼭 나사못이 아니어도 그 작곡실에 있을 때 인쇄물 걸어놓는 그 핀셋 비슷한 걸로 잘해서 하면은, 그리고 그냥 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포기하고 다시 청바지나 하나 살까 하고 홈플러스로 가는 중에 우연찮게 철물점을 발견해서 원래 목적했던 대로 나사못 몇 개랑 가나다란 철사 구입해서 홈플러스 가서 청바지를 봤더니 청바지가 다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좀 편하게 막 입으려고 했더니 요즘 청바지는 좀 청바지가 아니고 좀 이상해. 그래서 다시 나와서 아까 골목 돌아다니면서 조그마한 의류 세일점이 있길래 거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청바지가 있긴 한데 뭐 세일이 아니던데 아주 비싸던데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죠. 대전에는 그냥 막 편하게 입을 만한 청바지 뭐 아무리 많이 줘도 한 2, 3만 원이면 사는데 잘하면 만 원에도 살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청바지는 포기하고 다시 목적한 대로 다이소 가서 샤워 커튼을 2개를 사려고 하다가 보니까 길이도 비슷한데 좀 얇은데 뭐 여러가지 색깔별로 아주 저렴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색깔별로 2개 하고, 원래 샤워 커튼을 하려다가 그냥 컴퓨터 있는 안방 쪽에는 그냥 정상적인 커튼이 나을 것 같아서 뭐 보니까 암실 커튼이라고 좀 뒤에 검은 막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하나 이렇게 3개 하고 계란 샀고, 다이소에서 편안한 거, 다이소 물건 치고는 좀 부드럽고 편안해서 그런지 비싸더라고. 양말 하나가 그거 하나랑, 그리고 다이소에서 나와서 할인, 그 대형 할인 매장 가가지고 계란과 지난번에 떡이 먹고 싶었는데 떡 하나랑 이왕 간 김에 약과랑, 그리고 좀 목도 마르고 해서 우유 조그만한 거 하나 사서 바로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숙소로 귀가하는 중.
그럼 시간이 4시 조금 넘었는데 숙소에 도착하면 5시에서 6시 사이쯤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기타를 연주를 한 곡 해야 될 텐데, 언제부터 이 서민들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먹지 못했지? 몇 년 사이에 좀 그러고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청바지 보러 홈플러스 갔더니 아주 젊은 친구들이 과일도 잔뜩 사고 채소도 잔뜩 사고 고기도 여러 종류로 잔뜩 사서 장을 보던데, 채소하고 고기만 조금 사도 한 2~30만원 넘어버리는데, 특히 과일도 뭐 굉장히 비싸가지고, 그렇게 장 보면 한 50만원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일주일 식재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50만원씩이면 식재료 거의 200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아니 이게 뭐 엄청 뭐 호화롭고 엄청 뭐 비싼 거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재료 사는 건데, 다들 지금 어려우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사 먹지 못해. 서민들이 그렇다니. 좀처럼 경제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창구도 비밀키로 되어 있네요. 저 비밀키가 의외로 정기적 신호를 보내면은 무용지물인데, 그냥 옛날 무식해도 옛날 방식 열쇠 잠금장치 고리 뭐 하긴, 그러니까 바깥에 장쇠로 말고 안쪽에서 이렇게 아예 문을 뭐 때려 부수기 전에는 열 수 없으니까. 비밀키 저 도어락 해놓는다고 뭐 문 때려 부수는 소용없죠. 저 도어락이 무슨 그런 기능이 있나? 그렇게 막 문을 부수면은 어디로 전송이 되나? 그렇게까지 하려면 보안업체 연결 서비스까지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전송할 수 있는 와이파이든 인터넷이든 뭔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대부분 도어락은 뭐 그런 용도는 아닐 테니까.
어쨌든 오늘 이래저래 조금 새로운 길로 갔는데 이 길이 가장 베스트네. 조용하고 생각하기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한 10분 정도만 시내 만나서 볼일 보는 데까지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가는 동안은 아주 조용하고 사색하기 좋아. 내가 사실 산을 타는 이유도 그냥 자연과 함께 마주치는 사람 없이 생각이 좀 잠기고, 이런저런 생각이 잠기고 걸으면서. 다만 이제 산을 안 타니까 이게 한 가지, 이 평지만 걷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근육을 쓴다는 게 조금 뭐 단점이긴 한데, 산을 이제 타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비탈지기도 하고 막 경사가 급하기도 하고 완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근육을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거의 평지를 걷다 보니까 근육이 계속해서 동일한 근육을 쓰니까 그게 좀, 물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이상하게 평범해졌네. 일주일 내내 하루 좀 잠을 실컷 자고 싶었는데 막상 또 눈이 금방 떠져서 기껏해야 평소보다 1시간 더 자고. 어제도 늦게까지 기타 연습을 하려고 했더니 한 1시간 하니까 어찌나 졸리던지 1시간 정도 하다가 그냥 잠들었네. 그래서 11시 조금 넘어서 잠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려고 했더니 한 8시쯤에 눈을 떴네요. 거의 8시간 정도 잔 거지. 거의 12시 다 돼서 잠들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나의 적정한 취침 시간량은 한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시 반에서 8시간 사이. 7시간도 괜찮긴 한데 7시간보다 덜 자면 조금 피곤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가장 최적의 수면 시간인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던데 자신만의 수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면 시간을 지켜야만 피로가 다 회복되고 피로가 가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확실하게 집중을 할 수 있다. 피곤한 상태로 집중하지 못하고 눈을 뜬 채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뭐 잠을 덜 자서 많은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도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면 안 되고, 잠자는 자신의 수면 최적 시간을 알아서, 자신만의 최적 시간을 정확히 알아서 그 시간을 충분히 휴식으로 삼는 게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던 것 같은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나무들이 제법 울창한 거 보니까 오래되긴 했다. 이 정도, 이게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이 정도 크려면 소나무가 제법 크네. 근데 이런데 여름에 막 놀러 오나? 하긴 산이 없으니까 여기는 근처에
놀러도 오네 또. 막걸리 같은 게 보이네. 어디 가서 다리를 좀 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칭을 지금 몇 시간째, 아까 한 10시쯤에 나왔나? 지금 아까 거의 5시 다 돼간다고 했지. 거의 6시간째 평지만을 걷고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근육을 사용하니까 조금 피곤한 느낌이. 하긴 뭐 산에 내려올 때도 내가 올라갈 때는 그래 몰라도 내려오면서는 스트레칭을 하니까 충분히 좀 여기서 스트레칭을 좀 하고 가야 되겠네. 어우 다리 땡겨. 스트레칭을 해야 돼. 쭉쭉 뒷근육을 늘려주고. 근육이 이게 내가 하산할 때 계속 내려가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든. 일주일 거의 5일 동안 올라와서 일요일까지 합쳐서 6일 동안 거의 근육을 안 쓰다가 갑자기 근육을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줘야. 그리고 산행을 하고 나면 한 이틀 동안은 근육이 좀 뻐근하긴 하더라고요, 산행을. 근데 지금 뭐 산행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큰일 났네. 시골은 시골인데 현대 문명하고 뒤섞인 시골이라고 할까. 과거 나 어렸을 때 70년대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풍경들이 제법 많은데 그 와중에 도시의 문명이 섞여 있어. 이렇게 이런 이런 길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만나거나, 혹은 지금 시골길 비슷하게 산길 걸어왔는데도 중간중간에 가로등 같은 게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런데 보면은 전경은 완전히 어렸을 때 70년대 풍경인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도시의 문명이 함께 공존하는. 저기 산에 시멘트 공장 하나 오고, 여기 저쪽에는 농협 사료 공장도 있고. 아까 낮에는 해가 엄청 쨍쨍 떠있더만 살짝 해가 지면서 구름이 좀 있어서 태양이 가렸네. 갑자기 타잔 영화가 생각이 나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만화 영화 타잔 말고 실제 타잔. 타잔에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 이름이 뭐지?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여자 주인공이 이형에 빠졌을 때, 혹은 악당들이 타잔의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타잔을 좀 협박하던, 타잔이 원주민들하고도 친하고 하니까 타잔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동물들하고도 친하고 하니까. 아무튼 그런 악당들과 갈등들을 해소하는 그런 영화 내용이잖아. 물론 요즘 시대에 그런 시리즈 영화를 방영을 하면은 얼마나 시청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뭐 그런 TV 방송 외에는, 그것도 정해진 몇 개 채널, 요즘처럼 채널도 뭐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파 채널에서 하는 그런 시리즈물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 시간만 기다려도 참 재미나게 봤는데, 그때 당시 그 타잔이 애매한 시간에 방영이 됐던 것 같은데, 한 오후 4-5시쯤 한참 애들하고 막 재미나게 놀 때, 아이들하고 재미나게 노는 게 또 그 시간에는 좋은데, 그거 보려고 애들하고 노는 거 다 중지하고 다들 그거 보러, 혹은 아이들하고 같이. 아무튼 그게 왜 지금 생각하면 인기가 있었냐 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양하게 어떤 채널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닐까. 어쨌든 거기에도 그런 게 있잖아. 남자 주인공 타잔이랑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노맨스가 있고, 또 더군다나 이 노맨스가 추운 지방에 뭐 옷을 잔뜩 껴입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남자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잔으로부터 노출되고, 여자 주인공의 어떤 섹시미가 이제 노출되면서 그런.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언젠가 내가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약간 19금 질문이긴 한데, 당신은 사랑을 나눌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온도가 더 좋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더 좋습니까? 더운 여름이 좋습니까? 살짝 추운 겨울이 좋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봄이나 가을이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나는 그거를 질문한 건데, 온도에 대해서, 날씨라기보다는. 왜냐면 겨울에도 막 엄청 기온을 높이고 따뜻하게 하면 여름처럼 더울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도 에어컨을 엄청 틀면 엄청 시원하다 못해 추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나는 그 온도를 말하는 거야, 온도. 사람이 이제 평균적으로 약간 쾌적한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적당한 온도가 있잖아.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만 1도가 높아지거나 1도가 낮아지면 덥다고 느끼거나 춥다고 느끼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참 소설을 쓴다고 글 쓰는 거에 빠져 있을 때는
근데 그 작업하던 룸이 에어컨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난 선풍기도 싫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선풍기도 안 틀어. 그러면 그렇게 밤새워 여름밤에 글을 쓰고 있으면 그냥 말 그대로 목에서부터 막 땀이 줄줄줄 온몸으로 흘러. 처음에는 그게 불쾌하고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고 좀 뭐 그럴 수 있어서 그게 불쾌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나름 또 익숙해지면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내가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거든. 일부러 조그만 공간에서 가습기, 여름에 가습기를 틀면 이제 습도하고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더군다나 여름인데. 그러면 이제 온도가 더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엄청나게 이제 거의 뭐 훈증망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땀이 이제 엄청 흐르는데,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있으면, 어쨌든 요즘은 그래. 땀을,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훈증막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땀을 빼기도 하잖아. 그 왜 그래? 그게 묘한 이제 매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기분이 좋은 거거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한여름에도 그렇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있다가 밖에 나오면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그래. 딱 나오면 시원하다, 마치 가을 같다. 근데 그것도 금방 또 익숙해지지. 한 30분만 지나면 다시 뜨거운 여름 덥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인간이란 게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이거 무슨 사료공장인가. 하여튼 말이 좀 약간 빗나가고 있나? 어쨌든 나는 지금도 뭐 별반 달라지지는 않는데, 추운 거보다는 사실 추운 게 너무 싫어. 추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물론 추우면은 뭐 보일러 세게 틀고 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똑같은 환경, 뭔가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 환경을 변경시킬 수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 이 환경을 받아들일 때 추위는 정말 나는 견디기가 힘들어. 더위는 그냥 가만히 땀 쭉쭉 흘리면서 견딜 수가 있는데, 그러면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히터 틀면 되지. 근데 그걸 좀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더위가 더 좋다. 좋다기보단 추위는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온도가 더
좋으니까 묻는다면 더운 게 좋다.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닐 텐데 실질적으로도 아마 실험을 하면 추울 때보다 더울 때 더 그런 요소들이 더 크게 몸에서 반응하지 않나?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추우면은 소변도 막 쑥 들어가잖아요. 추워가지고. 약간 그런 것, 물론 이제 체질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더운 환경이, 더워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입맛을 잃을 수 있는데, 그냥 이런 몸의 소화작용이라든가 몸의 기능들이 추울 때보다는 약간 더울 때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나는 보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에 이제 몸을 이렇게 걷거나 해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몸도 하나의 기계인데 기계가 이제 계속 움직이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원활하게 몸의 기능들도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닐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네. 아쉽게도 좀 더 걷고 싶은데 조용하게 걷는 이 거리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듣는 마이크 소리네. 원래 산행을 할 때는 커피를 몇 개 챙겨서 커피를 좀 마시는 편인데 문득 커피 생각이 나네.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이 있었는데 부유한 사람은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닌다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활 환경이 겨울에도 추위를 느낄 만한 공간이 그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아주 극히 짧게 잠깐 있을지 몰라도 뭐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따뜻한 차에서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따뜻한 건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게 옷을 막 답답하게 껴입을 필요도 없잖아. 근데 그런 건 있어. 사람의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데, 껴있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약간 그런 부류에 좀 가까운데,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껴있긴 하지만, 막 잔뜩 껴있는 것보다 좀 몸이 좀 답답할 정도로 막 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필요없네. 그래서 이거는 나 나름대로의,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는데, 특히 우리가 뭔가에 집중할 때, 사실 잘은 못 느끼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할 때, 먹을 때 엄청 사실은 인간은 집중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루에 3끼 먹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만 반복해도 엄청, 일주일이면 21번, 7, 3, 20일, 한 달이면 거의 100회를 이제 반복하는 거잖아, 먹는다는 행위를. 거기다가 간식 먹고 뭐 이러면 그 횟수는 더 늘어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반복돼서 우리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간은 먹을 때 집중을 한다. 그리고 먹는 것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집중을 할 테고, 그래서 집중할 때 저마다의 뭐 습관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집중할 때 이런 타입이 있어요. 나도 그런 타입인데요. 팔을 걷어붙여요. 뭐 춥고 덥고 그런 거 상관없이, 특히 먹을 때 왠지 팔을 안 걷어붙이면 뭔가 불편한 거야. 팔을 안 걷어붙여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뭔가 이 일에 집중할 때도 팔을 걷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추운 날에도 반팔만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 팔을 걷어붙일 필요가 없지. 반팔이니까. 이미 팔이 걷어붙여져 있는 옷이니까. 어쨌든 막 불편할 정도 답답하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대신 또 내가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최대한 옷이, 똑같은 옷이라도 딱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데 더 편하거든요. 뭐 저속으로 달릴 때 상관없는데,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릴 때는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옷이 부피가 크면은 여러 가지로 운행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밀착되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타이트한 옷이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운행을 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예전엔 라이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건데, 의외로
그렇게 타이트하면서도 몸에 편안한 옷들이 좀 있더라고. 꼭 헐렁헐렁하면서 그런 옷만 편안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살짝 이제 조금 기준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답답할 정도로 막 뭔가 그런 복장은 좀 싫어한다. 근데 이런 연관성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그렇게 비슷한 부류를 좀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을 때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단 호감이 먼저 가는 거지. 뭔가 집중을 할 때 팔을 걷어붙인 다음에 일단 호감부터 먼저 가는 거야.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내 경험상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좀 철두철미한 편이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편이며,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에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 단순하게 이건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항상 융통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정의라는 건 항상 어떤 환경이나 변화, 그리고 어떤 요건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거든.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거의 지금 숙소에 도착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은, 특히나 난 또 그런 거 외에 글씨체에 대해서도 남다른 그 여러 가지 그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깊이 사람의 습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글씨체에 대해서도 난 딱 글씨체를 보고 어떤 사람은 호감이 그 사람을 겪지 않아도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숱한 경험과 내가 탐구에 의해서 계속 반복해도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몇 가지 그런 것도 있지. 아무튼 사람마다 뭐 자기만의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숙소에 다 도착했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숙소에 가서 커튼 설치하고 기타 연주를 좀 해야 되겠네.